모매체의 모습 드러낸 KF-X 1호기 인이 배제 선회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언론 보도 내용 1. 정부가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이 사업을 독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2. 지난 일요일 서욱 국방장관과 강은호 방사청장이 이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1조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정부와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 입장. 정부가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이 사업을 독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미 정부는 KF-X 사업에 지속 참여한다는 의지를 지속 표명하였고 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일요일 국방부 장관께 획득 사업에 대한 보고의 일환으로 KF-X 사업 추진 경과 등 진행 현황을 보고한 바 있으나 인도네시아를 공동개발 사업에서 배제하고 한국 정부와 개발업체가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알린다. 한편 향후 인리와 분담금 협의가 완료되면 이를 국민들께 알릴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KF-X 사업에 대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를 KF-X에서 배제한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 전투기 5세대급 독자 개발국 순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X 전투기 5세대급 이상 독자 개발국 순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중국, 한국, 이태리, 브라질, 체코 등은 훈련기 경공격기 제작 수준. 향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질 듯 상품 수출의 단가도 고품질 고성능 제품으로 인정 가격도 크게 올라갈 듯 코로나로 국민들 살이가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혁신적인 이번 전투기 제작 성공은 국가적인 위상 상승과 큰 이벤트가 되며 국민들에게 큰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줄 것이다. 국가 위상이 크게 올라갈 듯 팩트체크 1. 현재의 KF-X는 항전 장비는 국산 개발이 맞고 동체 조립도 우리가 한 게 맞다. 다만 IRST는 국산화율이 낮은데 이건 개발은 충분히 가능하나 굳이 국산화율을 높이려고 개발 시간을 불필요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하드웨어를 도입해 개발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와 이런 방향으로 하였다. 참고로 레오나르도의 스카이워드 IRST는 스웨덴의 제임즈 39 그리펜에도 탑재된 모델이다. 2. KF-X는 블록10 개발 단계를 거쳐 국산화율을 점차 높여나갈 예정인데 블록 1에서는 유럽제 공대공 무장인 아이리스-T 단거리 미사일과 미테어 장거리 미사일을 인트에서 쓰고 실기 T인 시제기가 나오면 그때 미국의 인티 승인을 받아 미국제 공대공 무장을 들여올 계획이다. 미국이 자국산 사이드와인거나 안남 등의 무장인티 허가를 안 내주는 건 미국 군수산업관련법에 따라 실기체가 있어야만 무장인티를 해주는데 한국이 아직 실기체를 완전히 만들어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소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장거리 공대지, 초음속 공대함 무장 등도 국산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산 무장들은 비단 KF-X뿐 아니라 F-15K와 KF-16, FA-50 등 공군의 주력 기종들도 같이 쓰게 될 예정이다. 3. 엔진은 지의 F-414 엔진인 건 사실이나 완전한 순수 미국제는 아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부품들도 들어가며 라이센스 조립 공정이 포함된다. 다만 결과적으로 엔진이 차지하는 외산 비율이 가장 큰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시제기와 블록1은 미국제 직도입 엔진을 탑재하기로 한다. 우리는 일본처럼 미국과의 FE 공동 개발에서 일본이 불평등 수준으로 느낀 대신 F-110 엔진 고기술을 넘겨받은 사례가 없다. 그 덕에 일본의 자국산 제트 엔진 개발에 큰 밑거름이 됨은 물론이고 현재 차세대 자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F-3에 탑재하기 위한 국산 터보팬 엔진인 XF9-1을 한창 시험 중에 있다. 첨언하자면 일본은 FE 개발 이전부터 이미 제트 엔진 개발에 뛰어들었고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왔었다. 그것이 FE 개발에서 미국의 엔진 코어를 손에 넣는 것으로 대성장을 일궈낸 것.
또한 우린 중국처럼 러시아제 엔진을 무단으로 뜯어서 데드가 피하며 엔진 기술을 빼낸 경험도 없다. 그 덕에 중국은 현재 비벅거림은 있지만 자국제 터보핀 제트 엔진인 WS-10, WS-15 등의 흑자 개발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인구의 데드카피 시절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제트 엔진에 대한 연구를 해온 전적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엔진 원천 기술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방법은 서로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자신들보다 더 발전된 고급 기술을 가진 국가들을 통해 원천 기술을 습득했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없었으며 동시에 과거 한국이 큰 예산을 퍼부어 제트 엔진 개발에 뛰어들 만한 여력이 없었기에 당연히 우리의 엔진 기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저도 나라들은 퍼붓는 예산의 급이 우리와 큰 차이가 날 정도로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게 감당 가능할 정도의 경제 규모와 연구 인력을 갖추고 있기에 저런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4. 함재기용 KEFXN 개발? 그런 거 염두하지도 않았고 아직 출고도 안 된 기체에 너무 부담 준다. 함재기용이라고 해서 냅다 기체에 방염해수 처리하고 어레스팅 후크 단다고 함재기 되는 게 아니다. 기체의 기골과 랜딩 기어부터 더 튼튼하게 새로 만들어야 한다. 필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릴 것은 당연지사고 당장 시제기에 시험비 해대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항모에 이착륙을 시키라니. 그럼 대체 어디에 이착륙 시킬 건가? K-항모? 항모를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떠나서 말이 안 되는 거다. 처음 KEFX를 개발 시작했을 때 당연 KEFX 또한 수많은 반대와 의견들이 대립했지만 최소 우리가 쌓은 기반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그마저도 도박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의 프로젝트이다. 그런 기본형이 이 정도인데 함재기. 대체 무슨 생각들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국산 전투기 개발하고 항모도 만든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졌나 보다. 지금은 냉정하게 우리 분수를 알아야 한다. 그게 조금이라도 성공률을 올리는 지름길이다. 무조건 맞다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공중파 뉴스나 TV 등에서 국산 스텔스기 운운하는 것보다는 정확할 겁니다. KESRAAM 단거리 미사일 개발은 독일 딜사로부터 기술 제공받아 아이리스-T와 유사한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고 KASN 공대지 미사일은 터키 로켓산사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아 터키의 SOM 미사일과 유사한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여 기체가 작은 파우공도 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 많은 기대가 되네요. 하드웨어는 수입이지만 IRST의 소프트웨어 부분은 국내 개발이라고 하니 나름 다행이죠. 자체적으로 개량 발전이 여지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국가 위상이 크게 올라갈 듯 결국 만들어내는군요. 한국 같은 후발주자가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닌데 한국도 이런 거 보면 참 만만한 나라는 아니라는. 앞으로도 전투기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한국 엔지니어들 보면 무난히 해결할 것 같습니다만 경험이 없는 게 크지만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EFX 독자 개발 완성으로 부군이 크게 상승할 것. 현재 한국 주도로 개발 중인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KEFX 사업입니다. 개발 주도국인 한국엔 인도네시아가 참여 중이지만 개발 과정 중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납금 미납 트러블 등이 겹쳐 사실상 한국이 혼자서 단독 개발 중인 사업입니다. 직접 개발에는 기술적 어드바이스를 맡아줄 컨소시엄 계약 업체로 F-22와 F-35 등이 걸출한 전투기들을 설계, 개발한 전적이 있는 미국의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린 영국 주도의 템페스트 사업이나 프랑스 주도의 FCAS와는 다르게 유럽의 우수한 항공 강국들은 물론이고 주변 기술 강국들의 수준에 비해 아직 항공기술에서 초보인 한국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첫 전투기 개발 주도 사업인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보수적이며 검증된 설계를 바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보고 있기에 단계적인 기술 적용이 용이하게끔 설계를 계획했으며 그에 필요한 잠재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조종석은 F-35나 JE-20과 같은 전면 풀디스플레이 패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산 개발한 겐소자 AESA 레이더와 IRST, EOTGP 등의 전자장비들과 센서류를 탑재하여 꽤 괜찮은 탐지, 추적 능력 및 동시교전 능력과 전자전 능력 및 CAS 임무 등을 주로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계획상으로는 2021년에 시제기를 출고하여 지상시험과 시뮬레이터를 돌리며 시험 평가를 거치고 2022년도부터는 시험 비행에 나서 본격적인 비행성 검증 평가를 받고 2026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양산에 착수하여 기존에 운용 중이던 F-4, F-5 등의 노후 기종들을 대체하고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잘 이겨내고 순항하길 바라는 사업입니다.